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음성 방송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방송이 이뤄진 뒤에야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자세히 기록된 작업 일지가 공개됐습니다. 한 층마다 6, 7일 만에 타설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소 12일 이상 양생했다는 현대산업개발 해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가 법원 결정으로 일단 중단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마트에서는 차별 행위라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 아닙니까? 송파 살인사건의 범인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유출한 구청 공무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먼저 수사를 받았던 겁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가 내일 공개됩니다. 법원이 총 7시간 분량에서 일부를 빼긴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방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방송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지 또 그게 대선을 흔들 만한 내용일지 딱 하루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방송에 대한 법원의 일부 허용 결정에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송사 항의 방문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참 금시초문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방송이 가능해진 만큼 반론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방송사 측에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기자가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하겠다고 요구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대본 내부에서는 결국 방송을 보고 대응해야 하는 속수무책 상황이라는 당혹스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 윤 후보는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 발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논란이 된 김건희 씨 의혹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교수 임용 과정이 공개 채용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방송을 본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지역 일정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수건 사업이죠.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 표심 잡는 공약들을 대거 풀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지역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고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국책은행 이전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KDB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수도권처럼 부산, 울산, 경남에도 GTX를 건설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동해 남부선을 타고 울산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당원들 앞에서 정권 심판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기 진영의 사람 챙기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 공정, 상식 같은
기본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배우자 리스크와 단일화 여론 등으로 흔들리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권 교체 열망에 호소한 겁니다. 메머드급 공약을 내놓으며 지역 민심 잡기에 주력한 윤 후보는 1박 2일간의 부산, 울산, 경남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볼까요? 자신을 통합의 정치를 할 인물로 가리키면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밝힌 몇 가지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며 보상을 얘기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오를 부추겨 이득을 취하는 나쁜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또 이 분열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편갈라서 한쪽 편 들고 한쪽을 공격합니다. 나라를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최근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적은 북한을 언급한 배경에 성별과 이념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도발을 빌미로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봄바람에 꽃피다가 갑자기 막 한설이 몰아치기도 하고 하는데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 불안함들을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곧 리더의 역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또 여기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 측은 중도 확장 행보를 통해 설 연휴 전 이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벗어나 40%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랑야랑 최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녹취 대 녹취,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녹취 파일도 있다고요? 네,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어제 저녁 이재명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입니다. 김혜경 씨가 고교 동창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너무 반갑다 언니야. 그나저나 어떻게 잘 지내? 잘 지내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문에 이문은 세계로 통한다 이렇게 써놨던 거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우리 커다란 그 게이트. 거기 지날 때마다 우리가 피식피식 웃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공개한 타이밍이 좀 미묘한데요? 네, 예. 공개 시점이 좀 미묘한데요. 예. 영상에는 김건희 씨와 김혜경 씨를 비교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누구와 비교된다, 영부인의 품격, 네. 녹취록을 이렇게 쉽게 공개하다니 이런 내용입니다. 네,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돼요. 사망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김혜경 씨와 관련한 녹취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죠.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형수욕설 녹취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형수에게 욕설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마 귀를 씻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얘기입니다. 이런 폐륜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AI에 맞서 본인 등판. AI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얘기고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겠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말 그대로 본인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인께서 돌봄 노동자신가 봐요? 나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후보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 채팅 한 500건 정도 해서 모은 자료거든요. 여러분도 이재명 플러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등판했거든요. 네, 이달 초 한 온라인 사용자가 올린 정책 제안에 답변을 다른 건데요. 네. 이 후보는 우선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고요. 기본 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잘 안다면서 세심한 설계를 약속했습니다. 공매도 폐지 반대,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도 언급하면서 네.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보면 이재명 후보는 글을 굉장히 자주 올리고 또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해요.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AI 윤석열이 인기몰이를 하다 보니까 본인 등판으로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AI 윤석열이 위트 있는 답변으로 젊은 층 사이 인기가 좋거든요. 예. 위키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드디어 나무위키에도 올라갔네요. AI 윤석열 나무위키를 채워주세요. 제가 좀 샤이해서 직접 쓰기는 좀 부끄부끄해요. 직접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걸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AI 윤석열은 실무자가 답변을 입력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는 진짜다 이걸 어필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진짜 뭐 토론 이런 걸 준비하고 있죠. 네, 설 연휴 전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 나서기로 합의했죠. 네. 두 사람이 직접 만나버리는 판판 승부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도 배우자 목소리보다는 후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날이 추우면 콘크리트가 늦게 굳는다. 이건 저 같은 일반인도 아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할 때는 콘크리트를 굳히는데 2배 넘게 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요. 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어땠을까? 12일을 굳혔다던 업체 측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단 6일 만에 끝낸 날도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작업일지입니다. 콘크리트를 언제 부었고 얼마 동안 양생을 거쳤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을 타설한 뒤 열흘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습니다. 이후 37층, 38층 바닥이 각각 7일과 6일 만에 타설됐고 38층 천장 타설도 8일 만에 마쳤습니다. 한 층을 올리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12일에서 18일간 충분히 양생 기간을 뒀다는 현대산업개발 측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온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하늘에서 본 201동의 모습입니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사라진 공간엔 수많은 철근들만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에 사용된 자재들의 불량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연속 붕괴가 일어난 거는 아마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다 열어다 놓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전부터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금이 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부실 징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총체적 부실 공사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여기서 곧바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광주 붕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고 닷새째 현재 사망자 1명을 찾았고 5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자, 구자준 기자 또 추가 붕괴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수색도 쉽지 않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실종자가 있을 수 있는 상층부를 수색하려면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체 작업이 당초 내일에서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계획보다 닷새 이상 미뤄진 겁니다. 원래 계획은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된 1200톤급 크레인 조립과 건물에 연결된 타워 크레인을 보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현장 작업자들이 보강 작업이 위험하다며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1200톤급 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친 뒤 기중기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 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 안쪽 벽과 타워 크레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수색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애가 타 죽겠는데 적어도 생사라도 확인하고 어디 있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수색당국은 소방 인력 200여 명과 구조견 23마리, 드론 8대를 이용해 실종자 5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서 잔해가 떨어져 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1명은 31층에서 34층 사이에서 창호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추운 겨울철 공사가 화근입니다. 콘크리트가 얼까봐 조개탄을 피웠는데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어제 아침 6시 40분쯤 작업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업자들은 이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조개탄을 피우던 중 변을 경찰은 콘크리트를 말리는 양생 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인 환기와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안전수칙 위반 여부, 산소 농도나 책임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 확인해봐야죠. 그것도 다. 최근 10년간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는 168건이 발생했고 31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서 서울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가 당분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밖은 또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같은 한국당 안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방역 대책이 꼬이는 건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손님들로 붐빕니다. 입구에 있던 방역 패스 안내판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방역패스 효력 정지돼서 QR이나 안심콜 인증만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행정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객들은 환영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갖고 댕겼어요. 이거 한때부터. 편하고 좋죠.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경기도의 같은 마트 다른 지점. 직원들이 입구에 서서 일일이 방역 패스를 확인합니다. 방역 패스 확인해주시고 매장 입점해주세요. 서울시만 방역 패스가 해제됐고 다른 지역은 아니라고 안내를 해보지만 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경기도는 계속 시행하는 걸로 돼가지고요. 고객들은 왜 차별하느냐며 항의합니다. 국민으로서 불공평한 거예요. 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 아닙니까? 더 똑같이 해야지. 전국 맘카페에서는 이제 마트나 백화점 가려면 서울로 가야 하느냐부터 우리도 소송하자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개도 기간이 끝나는 모레부터는 서울의 지역에선 방역패스 위반 시 고객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의 한 대학에서는요, 무려 30명이 한꺼번에 MT를 다녀왔습니다. 25명이 확진됐고 특히 이 중에 10명은 오미크론입니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면 오미크론 감염률이 절반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 학부생들과 졸업생 30명이 충남 보령으로 2박 3일간 MT를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30명 중에서 25명이 확진됐고 이 중 10명은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25명 중 1명을 빼곤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들은 방 8개를 예약해 약 4명씩 나눠 투숙했지만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는 추정 환자가 오미크론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미크론으로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T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는 10명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2월 말 4%였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이번 주 22.8%로 급등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 내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코로나 확진자가 2월 말 2만 명, 3월 말 3만 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지시하고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는요, 무려 15,000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금지를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 참여자와 깃발 대열이 빽빽이 밀집해 있습니다. 진보진영 총단결로 불평등을 타파하자.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국 민중행동이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연 겁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알렸지만 주최 측은 집회 예정 시각 1시간 반 전에 집회 장소를 공지했습니다. 경찰의 해상 광고에도 15,0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40분 동안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오전까지도 집회가 열릴 줄 몰랐던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내가 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경찰 차가 이제 벽을 다 치고 돌아가면서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랬었죠. 알았으면 이쪽 안 왔죠. 지난해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선 금지 통고를 어긴 불법 집회가 민노총 주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들이 지난해 도심 불법 시위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설 대목을 맞은 백화점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가 나왔습니다. 한우 한 마리 값이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 소 한 마리 사서 먹는 게 더 쌀 텐데 이렇게까지 비싼데 선뜻 지갑을 여는 심리는 뭘까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사과 배가 담긴 과일 상자부터 견과류, 더덕까지 다양한 설 선물 세트가 쌓여 있습니다. 올 설 연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 연휴에 맞춰 배송을 미리 신청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찾아뵙지 못하니까 가격대가 있는 선물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못 보냈는데 이제 보낼 예정이고 아마 과일 세트 이런 걸로 할 것 같아요. 한동안 저가의 실속형 명절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10만 원 넘는 고가 선물 세트가 많습니다. 할인을 해 19만 8천 원, 20만 원 가까이 맞춘 세트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 가격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영향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선물 세트가 가장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 소 반마리 가격인 300만 원짜리 최상급 한우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문의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데다가 외식 비중도 줄면서 고가의 선물 세트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해소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겨울철에 손 잘 가는 귤도 요새는 귀하고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주도에 가면요, 농민들이 귤을 못 팔아서 소가리를 합니다. 배유미 기자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제주 감귤 가공 공장 앞에 트럭 5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줄선 트럭들에는 감귤이 가득 실려 있는데요. 모두 일반 판매를 할 수 없는 비상품 귤들입니다. 제주도는 귤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법으로 판매 가능한 귤의 크기 등을 제한합니다. 지름이 4.9cm보다 작거나 7cm보다 크고 당도가 떨어지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귤은 주스나 잼으로 활용되는데 농민들은 이렇게라도 팔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공장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저 어제 한 3시쯤에 찾으셨어요. 하루 이틀 그냥 여기 버리는 거죠. 하루 제한되는 게 톤수 있어가지고 끊을 수도 있죠. 이제부터 돌아오는 차들은 일단은 수매는 못하는 거죠. 이번 겨울 유난히 트럭이 몰린 건 지난해 잦았던 비로 귤의 당도가 떨어지고 흠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년 비상품 귤보다 5.2%나 늘어난 건데 이번 겨울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공장에 넘기면 일반 귤 가격의 4분의 1밖에 못 받지만 싼 값이라도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한 이유입니다. 아이고 이거 팔아서 생산비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 그래도 진짜 썩은 거 이외로는 전부 다 이거를 돈을 만들어야만. 엄청나게 많죠. 평소에 한 5, 6배. 자연적인 기후 조건도 있고 소비자층들이 이제 원하는 게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산지에서 제대로 된 귤 생산이 줄면서 도시에서 서민가의 귤값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간병인이 나이든 환자를 폭행한 사건 저희 채널A가 보도하면서 자식된 입장에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셨다면 직접 만나서 얼굴이라도 뵈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죠. 그 애타는 마음을 전민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입원 중인 말기암 노인에게 간병인이 주먹을 휘두르고 환자의 머리를 밀어 강제로 눕힙니다. 청주시 재활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도를 접한 김모 씨는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잘 지내시나 확인하고 싶지만 방역 지침 때문에 다음 달 6일까진 면회도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직접 볼 수 있는 자유 자체도 없는 상황이니까.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학대 의심 상황을 겪은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했더니 날 집어 던졌어.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간병인의 전문성이나 소양 교육이 부실한 것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자격 기준과 교육 시간을 규정한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필수 교육 과정이나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식도 간병인 파견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교육을 한두 시간 하고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거든요. 3일 동안. 실습을 해요. 한 일주일 정도 된지. 이론적인 어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병인 자격제를 도입하고 학대 예방 등을 필수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명과 직결이 된 건데 일반 노동으로 보기보다는 높은 단계의 교육과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간병인 처우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등 시설 측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간병인 손에 부모를 믿고 맡겨야만 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불효 중에 아주 그냥 불효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명 송파살인 사건. 범인 이석준은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동원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가 이석준에게 전달되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연루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중태에 빠진 이 참혹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수원 권성구청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구속됐는지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한 건 지난 10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검찰 발표 한참 전인 지난달 중하순에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이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타인의 개인정보 1,100건을 흥신소 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구속했던 건데,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가 남겨진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과 연관된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아봤더니 이미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청 공무원이 조금만 더 빨리 검거됐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석준이 이제 흥신소한테 50만 원 주고 주소 알아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챙긴 몫이 얼마입니까? 단돈 2만 원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흥신소는 다단계 거래를 통해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전 여자친구의 주소지를 이석준에게 넘겼는데 개인정보를 직접 빼낸 해당 공무원이 받아 챙긴 대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넘긴 정보가 어디에 이제 악용될 줄 알고 고작 2만 원에 이런 짓을 했습니까? 네, 단건으로만 보면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1,100건이나 됩니다.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2년 전에 흥신소와 처음 연락이 닿았다는데 이후 흥신소로부터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마치 부업을 하듯 돈을 챙겨왔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의 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공무원은 수원 권선구청에서 도로 조명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족 조회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박사방 사건 아실 겁니다. 주범 조주빈을 중심으로 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에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인데,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구청 공무원이 1,000건이 넘는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다면 어떤 범행에 어떻게 악용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단돈 2만 원 때문에 단란했던 일가족이 이런 참극을 겪게 됐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 최고대학인 도쿄대 앞에서 오늘 오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능을 치르는 날이라서요. 수험생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대학교 정문에 출입 통제선이 걸렸고 감식 반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대학 입학 공통시험 첫날 응시생 남녀 2명과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에서 3,700명이 응시하는 시험을 1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는 나고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어제 집에서 사라져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사건을 일으켜 죽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쿄대와 가까운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폭죽 파열과 곧바로 진화된 화재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코로나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기회를 주는 2주 뒤 추가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학 입시센터는 수험생이 사고를 당해 매우 유감이라며 경비 체제 강화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일본 후지산은 아직 살아있는 활화산이죠. 인근에 지진이 잇따르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려 300년간 침묵하며 힘을 응축한 마그마가 움직인다. 이런 관측이 나온 겁니다. 언제 분화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후지산 현장에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やばいねこれ。下がるもっと。 급히 대피하지만 희뿌연 연기는 하늘을 삼켜버리고 등산객들도 덮칩니다. 당시 분화로 58명이 희생됐습니다. 日本には100を超える活火山があります。 지난달 일본 최고봉 후지산 인근에 발생한 규모 4.9 지진으로 대폭발 걱정도 큽니다. 不安はありますね。やっぱりなんか近い、一番やっぱり富士山から近いってなると、どんな被害があるのかがまた分からなくて。ここら辺の震源にする地震ってたまに起きてるんですね。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후지산입니다. 저 멀리 울퉁불퉁한 산등성이가 과거에 분화했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이런 분화구가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후지산 변화를 실시간 탐지하는 연구소를 찾아 대폭발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非常に体に感じないような小さな地震っていうのは噴火の前になると増えます。 その時には直前に起こった南海トラフの地震がきっかけになったと思われています。 바다와 육지가 마주하는 곳에 자리 잡은 후지산. 수십 킬로미터 아래에서 올라와 덩어리로 뭉쳐있는 마그마가 자극받으면 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년 만에 다시 제작한 분화 위험 지도는 용암 분출 피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 10km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적어도 2시간 안에 이 마을은 용암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큰 피해는 화산재입니다. 편서풍 탓에 4천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수도권 도쿄로 향합니다. 東京の新宿から富士山までは95キロしか離れてないんですね。2時間で東京に火山灰が降っ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ます。このコンピューターに火山灰が入り込むと異常な悪さをしてコンピューターが止まってしまう大きな噴火の影響というものを被害を及ぼす。 시스템 마비로 교통, 전력까지 끊기면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가 뒤따릅니다. 被害額っていうのは比較的小さくて2兆5000億とか3兆円ぐらいが予想されています。ところがこれは全くの間違いで200兆円という非常に大きな被害になる可能性が予想されています。 다만 전문가들은 후지산 화산 분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고 화산재 역시 날아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8세기부터 후지산의 분화는 모두 17차례. 후지산 아래 꿈틀대는 마그마와 잇따르는 지진의 열도는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今300年以上休んでる。いつ噴火をしてもおかしくない。 야마나시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만화책 한 권도 아니고요. 한 페이지가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금이라도 둘렀을까요? 정윤철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에 잠식돼 검정색 슈트를 입게 된 스파이더맨. The suit. Where'd this come from? 검정색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한 건 1984년 한정판 만화책에서입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가 만화책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약 4억 원으로 시작한 경매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1.2. 1.2 is bid. Jump back in at 2 million. There we go. 2 million asking. 최종적으로 336만 달러, 우리 돈 약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정판의 원본 그림이라는 희소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검은색 스파이더맨의 등장은 마블 팬들과 수집가들에게 특별한 장면입니다. 정의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선과 악을 오가며 고뇌하게 되는 출발점인 동시에 비슷한 모습의 악당 히어로 베놈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관계자는 만화책은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처럼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파이더맨 영화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대 첫 7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한 주 내내 이어진 한파가 주춤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코트 차림도 괜찮았죠. 하지만 내일 낮부턴 다시 찬바람이 불겠고요. 다음 주도 추위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는데요. 기온이 높은 서울 등 일부 중부 지역은 비로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날이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턴 하늘이 개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영하 1도로 춥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